네, 부동산 따라잡기 이번 시간 다양한 투자 전략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다양한 매물 정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전화나 문자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511-0105번 서울전화 511에 105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요. 영화 한 편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느 동쪽 혹시 이런 거 제임스 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배우는 들어봤습니다. 네, 제임스 딘 1950년대부터 1980년대, 90년대까지 어떤 젊은이의 우상이었죠. 네. 이런 제임스 딘이 영화 대사에서 명대사를 했습니다. 오늘을 살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꿈꿔라.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뭐 이런 네. 말을 했는데요. 유명한 말이죠. 영어가 좀 짧아서 제가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꿈꾸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또 차곡차곡 우리의 과정을 진행시키는 이런 재밌고 또 유익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과정에 힘쓰는 그러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에 앞서서요. 대표님께서 이번 한 주 어떤 이슈를 우리가 챙겨보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현재 지금 트렌드 자체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한 90%쯤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86% 거래가 되고 분양시장에서는 90%를 넘고 있고요. 네. 일반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한 80%쯤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86%인데 앞으로는 90% 이상이 중소형으로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가구 구조의 변화죠. 4인 가구.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도 애를 너무 많이 낳기 때문에 이자녀로 제한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도 일자녀 정책을 최근에 폐기를 했는데 1인 가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1인 가구가 27%이고요. 한국 가구원 수가 2.7명이었는데 이제 2명 반이죠. 2.5명으로 지금 줄어들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건 2010년에 인구 센서스를 했고요. 2015년에 지금 인구 센서스 지금 하고 있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해서 인구 센서스에서 2.5명인데 이런 것들이 한 10년마다 0.2명씩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35년쯤 되면은 2.1명에서 2.17명 정도, 일본 정도, 앞으로 15년, 20년 뒤는 일본 정도로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세계 지구본이 있죠. 이러한 가구 분화로 중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다가 많은 현상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고요. 중소형 거래 비중도 80%에서 2014년에 85%, 1년에 1%씩 꾸준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0년 정도 되면 90%, 전체적인 시장 마켓 시어가 중소형이 9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같은 경우도 중소형이 5.6%, 대형은 2.4%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소형이 그만큼 거래가 되고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소형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중소형의 강세를 이용해서 이제 갭 투자 같은 게 지금 성행을 하고 있고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8%쯤 공급이 되는데요. 100가구 중에서 대형 아파트가 8%니까 8가구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0가구 중에서 8가구니까 아주 적게 공급이 되죠. 2006년, 7년쯤 됐을 때는 20%쯤 공급이 됐어요. 네. 다시 말해서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되는데요. 전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강남권의 대형 주택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세 또는 가격 지지세가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신규 분양 시장을 잠깐 살펴보면은 신규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형 비용이 9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교, 파크, 자이터, 테라스 이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82대 400대 1 나왔다는 것이죠. 네. 어마어마한 경쟁률입니다. 400대 1 나왔고 지금 11월 달에 분양하는 이런 용인, 역북이나 파주, 문정,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40평대가 없어요. 전부 30평대 이하로 25평, 30평대 이하로 중소형으로 공급을 한다. 대형을 아예 공급하지 않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실수요자죠. 실수요자는 소형 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또 주택 과소비라 그래서 옛날에 386 세대나 아니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좀 대형 평형을 좋아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주택 과소비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게 감소하고 발코니를 확장하니까 20평대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하고 똑같은 전용이 나오고 네. 30평대 아파트가 40평대 초반에 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용 면적의 진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전용 면적이 가변형 벽체를 이용하면서 평면 설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중소형 비중을 높이는 이런 하나의 요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30, 40대는 좀 자금이 많지 않고 베이비붐 세대가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반면에 30, 40대는 실속 소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85제곱미터 초과가 이게 이제 중대형이죠. 40평대, 30평대 후반에서 40평대인데 이 40평대 같은 경우는 8%가 공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92%인데 60제곱미터 이하가 25평, 20평대가 이게 10만이고 85제곱미터 정도, 30평대가 이게 27만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3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지역별로도 차별화가 되지만 평형별로도 차별화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60제곱미터 이하가 30평대의 공급의 3분의 1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20평대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대형 같은 경우는 일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파트 전용 면적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서 트렌드도 변화도 살펴봤고요. 이런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도 좀 달리 하셔야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투자 전략 살펴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직접적으로 해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511-0155번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아직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로도 상담 신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먼저 보내주신 문자 사연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자입니다. 508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자 김포시 걸포도 오스타 파라곤 34평을 2008년 분양받아 8천에 50으로 임대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김포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8년에 분양받아서 꽤 오랜 시간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8천에 50 임대 주는 가격이 적당한지 앞으로의 전망도 확인을 해보고요. 수익성 측면에서 맞는지 이런 부분들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자, 김포시 걸포동의 오스타 파라곤 이 정도의 임대를 주는 경우면 이 정도 보유를 했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맞는 겁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보유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수익률 같은 경우는 8천에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수익률이 한 3% 정도 나온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걸포동 오스타 파라곤 같은 경우는 김포 한강로를 쭉 따라서 접근성이 가능하고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그다음에 네. 한강 신도시의 옆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네.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있는데 걸포동 오스타 파라곤 자체가 이제 2단지, 이 지구 같은 경우가 조합 방식으로 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 1,300만 원에 분양했던 아파트예요. 3.3제곱미터당. 그리고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이 이쪽에 이제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2차가 지금 미분양 나서 하고 있는데요. 이쪽의 적정 가격은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이 1,1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적정 가격은 한 900만 원 선이다. 3.3제곱미터당 한 20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지고 네. 8천에 50만 원이면 수익률이 한 3% 정도 전후밖에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서울 강남에서 3%면은 괜찮은데 서울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3%면은 수익률이 한 50%쯤 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도 전략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 해결을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예.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시나요? 네,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어디가 좋을지 좀 여쭤보려고. 네. 지금 현재 거주는 어느 쪽에서 하고 계시나요?
저는 행당동이요. 네, 그러면 지금 성동구 행당동. 네, 성동구 행당동 그러면은 그 거주하시는 지역 쪽에서 지금 뭐 매수하실 예, 곳을 이게 다 찾으시는 근처인데요. 건가요? 네, 예, 지금 살고 있는 그 행당 브라운스톤 네, 23평 살고 있는데 네. 이게 좋은지 네, 아니면 근처에 응봉 대림 1차 네. 31평이 좋은지 네, 아니면 그 강동구도 좀 보고 있거든요. 강동구 네, 강동구요. 고덕동의 아남 아파트 32평. 고덕동의 어떤 아파트요? 아남 아파트요. 아남 아파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행당 브라운스톤 현재 거주하시는 곳을 매수를 하실지 아니면 응봉 대림 1차 아파트 그리고 고덕동의 예. 아남 아파트 한번 세 군데를 예, 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응봉 대림 1차가 또 재건축도 있어서 좀 미래 네. 가치가 어디가 제일 뛰어난지 궁금해서요. 네, 미래가 알겠습니다. 한번 전망을 봐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지도 찾으셨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많으시네요. 세 군데나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애기들 또 초등학교도 가고 해서 네. 예, 학군 뭐 교통하고 다 봐서 그 미래 가치까지 보고 행당 브라운스톤은 몇 평대 보고 계세요? 23평이요. 23평대 보고 계시고 응봉 대림 1차는요? 31평이요. 31평이고 그다음에 고덕동 아남 아파트도 예, 31평이요. 30평대입니까? 네. 예, 예. 금액이 보통 한 5억대 전후에서 지금 보고 예, 계시네요. 맞습니다. 다 비슷해요. 다 세 개 다 비슷해요. 네, 세 개 다 비슷하게 5억대 전후로 해서 예, 예. 지금 행당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예,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많이 올라서 고민되시죠? 안 올랐으면 예, 예, 바로 그래서, 할 예, 텐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억대 한 5억 정도 가나요? 얼마 정도 가나요? 4억 7천에서 5억 정도 가나요? 예, 4억 7천에서 5억이요. 4.7억에서 지금 5억 정도 가기 때문에 예, 이 고민- 전세로 놓으면은 이게 한 3억 8, 9천 정도 되죠. 한 4억 정도 예, 가나요? 4억 가까이 됩니다. 예, 예. 4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1억 정도의 지금 갭이 생기는 거고 예, 예. 1억 정도를 이제 전세로 갈지 이제 매매를 예, 할지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응봉역 옆에 예, 응봉 대림 응봉 대림 1차 1차. 지금 말씀하셨죠? 예, 여기 재건축이 지금 얘기가 나와서 네, 1987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예, 내년 이것도 이제 재건축이 2년 후면은 추진이 될 예.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855세대 세대수도 좋고 예, 예. 이것도 한 5억 정도 가나요? 5억. 예, 맞습니다. 5억에서 전세는 한 3억 5천쯤 가죠. 3억 3천?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시네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전세가 비율이 낮아요. 왜? 재건축을 보고 투자 수요가 가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예. 그다음에 고덕동 지금 말씀하셨죠? 고덕동. 예, 예. 고덕동 그 아남 학군 아파트가 때문에, 그 레미안 힐스테이트 짓고 있는 거 옆에 예, 바로 앞입니다.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래서 고덕동 같은 경우를 좀 머네요. 이렇게 고덕동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덕역 옆에 거기 맞습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옆에 고덕 대우 아파트 있는 이건 세대수가 너무 좀 적죠. 대우 아파트만 밑에 아남 아파트요. 아남 아파트구나. 아남 아파트. 예, 800세대 있는 거. 아남 아파트가 800세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남 아파트가 800세대인데 레미안 힐스테이트 옆에 아남 아파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행당동 아파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응봉역 지금 말씀하셨죠. 응봉역 아파트 세 번째로 이제 고덕동 아파트 네, 일반 이제 시청자님들이 고덕동은 이제 아파트 보호선 단지를 연장이 있어서, 예, 예. 예, 아파트 단지를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5억이고 전세가 4억입니다. 그리고 응봉역 같은 경우는 5억이고 전세가 한 3억 2천 정도 돼요. 이거는 1억 8천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것도 1억 투자해야 되고 이것도 5억에서 한 4억 정도 간다고 봤을 때 한 1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됩니다. 예, 예. 응봉역에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87년에 준공이 떨어졌다 손 치더라도 2017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정축하려면 예, 예. 예, 예. 그리고 용적률 자체가 지금 보니까 235%가 나와요. 용적률이. 현재 있는 용적률이. 예, 예.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받기가 힘들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1,900, 1,800 정도 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3, 4년 정도 보시면 행당동에 있는 20평대 아파트가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7년에서 10년을 보면 고덕동에 있는 아남 아파트가 더 미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미래 가치가.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5년, 10년 이후까지, 10년 이후까지 살 것이다 생각하면 3번을 선택하시고 3, 4년 정도, 한 4, 5년 정도 보고
하다가 중간에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1번을 선택하세요. 네, 시간 관계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네, 단기냐, 중장기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응봉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사업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자, 따라서 행당 브라운스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고덕동의 아남 아파트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괜찮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이게 그 송파구 오금동에 단독 보유 중인데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당분간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가면 송파구 네. 쪽으로 가고 싶은데 네. 송파구 어디 쪽이 좀 좋은지 뭐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금동의 단독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럼 주소 좀 여쭙겠습니다. 집원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82-10번지. 네, 오금동 82의 10번지 단독주택. 자,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고, 자, 앞으로 과연 전망이 어떨지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여부 확인을 해보고요. 자, 앞으로 네. 송파구 쪽에 어느 쪽에 매수하면 좋을지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대표님께서 지금 지도 찾으셨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단독주택이면 매수하신 지가. 예전에 한 15, 16년 전에요. 네. 한 4억 정도? 4억 정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현재 지금 대지평수가 몇 평이라고요? 지금 51평이요. 51평이고 지금 현재 시세가 한 2,000에서 2,200 정도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현재 시세가 여기에서 좀 가까운 데는 뭐 2천만 원이 조금 넘어갈 것이고 네. 여기에서 거리가 한 7, 8분,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먼 데는 한 2천만 원이나 2,100만 원대 정도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니까 51평 가지고는 건축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두 필지나 세 필지를 묶어가지고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매도를 하면 매수할 사람이 있나요? 네, 있긴 있어요, 지금. 50평 곱하기 그 옆집이 2,200만 원. 있는데 이제 네. 뭐 같이 짓는 것도 그러면 괜찮은지. 네. 50평 곱하기 2,200이면 11억인데 일단은 양도세를 계산을 해드리면 4억에서 11억 가면서 양도 차익이 한 7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1세대 1주택이시죠, 지금? 집이 한 채밖에 아니, 지금- 없으시죠? 네네네. 집이 한 채밖에 없으시면 9억까지는 비과세고 이 2억에 대해서 안분 계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한 500만 원 이하로 양도세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뭐 양도세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예. 이거를 현재 지금 상황이 그 다세대 주택의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매매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지금 2,200만 원이면은 원래 한 2천만 원 정도 가던 게 사선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한 10%가 올라갔거든요. 사선 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일조권은 남아 있기 때문에 2,300까지 받으시면 좋은데 2,200하고 2,300만 원 정도 이 사이에서 2,250 정도 해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어보셨는데 이쪽 송파구 쪽 잘 아시나요? 네네. 송파구청 가락 시형 아파트 헬리오시티도 있고 가락 금호 아파트 그다음에 동부 센트레빌 가락 우성 아파트 이런 데는 용적률이 현재 있는 용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락 시형 아파트 25평대를 분양하면 가족 시형 아파트 30평대보다는 20평대를 공략할 필요가 있고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은 송파 파인타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송파 파인타운 아파트가 이게 옛날에 그 철거민 철거 입주권 그래서 도시로 해가지고 자기 집이 철거되는 사람들이 가서 들어간 아파트예요. 그리고 임대차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안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뭐 한 지금 30평대가 6억 선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7억, 뭐 8억까지는 안 돼도 7억대 중반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가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파인타운에 뭐 18단지 이런 데는 30평대가 없고 25평대를 원하시면 이 8단지나 10단지 이런 거 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30평대가 있으세요. 그래서 20평대, 30평대 본인이 원하는 평형대로 해서 일단은 가격이거든요. 입지는 가락시형이나 잠실보다 빠지긴 하지만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송파 8단지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하철 9호선 들어보셨죠? 네. 지하철 9호선 라인이 이 종합운동장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선수촌 삼거리, 그다음에 잠실 관광호텔,
이쪽 라인으로 해서 지하철 9호선이 이제 내년에 개통이 되는데 여기에 삼전사거리, 배명사거리, 석천역, 방위사거리 여기까지 쭉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 이후로 올라갔을 때 보훈병원 들어보셨나요? 보훈병원. 네, 알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 이쪽 라인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하철 9호선 라인 쪽에 뭐 나홀로 아파트나 뭐 다세대 빌라 정도는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나 중단지 이상 규모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2016년까지 되고 2017년 이후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 보훈병원 쪽을 통과해서 고덕역까지 9호선이 가기 때문에 보훈병원 주변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송파구 옥금동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평당 가격대를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격대가 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셨고요. 송파구 다른 지역의 투자처, 지하철 9호선 라인으로 좀 짚어주셨고, 송파 8단지 쪽도 짚어주셨고, 다양한 것을 좀 선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쪽에서 적절한 투자처 찾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세미나로 풀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방송 이외에 서울섭 대표의 무료 세미나 있으니까요.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세미나 주제입니다. 2015년 가을 이후에 부동산 시장 분석과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신논현역 1건 출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셔서 선착순 30명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꼭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계획